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간 가운데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 랠리 이어갔습니다. 중국 증시 어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고 대만 증시는 3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 가져갔지만요. 여전히 IT 업종들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나스닥 시장은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시장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이정수 위원님, 김광만 전문위원님, 그리고 최충성 위원님, 그리고 김선윤 위원님까지 대기 중이십니다.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요. 원하시는 질문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로 마감을 했지만 나스닥 시장은 여전히 강세였습니다. 보니까 오늘도 역시나 언택트 업종이 좀 크게 오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1%가 넘게 좀 밀렸었고요. 반면에 나스닥 시장은 상승을 해주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여전히 차별화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택트 쪽에 있어서 여전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코로나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증가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코로나의 확진자 수, 이 부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이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거기에 따른 우려감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미국의 이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는 재확산하는 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재봉쇄를 좀 검토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부분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있어서는 이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상당히 예민하게 좀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미국 시장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IT 섹터들, 언택트 관련주들 위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아마존도 3%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쪽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나머지 업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약세로 좀 마감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여전히 차별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전개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있어서도 여전히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과거에 최근에 상승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이 과거 2014년도, 15년도 때에 상승을 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좀 연상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 쪽에 있어서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그래도 한국 시장 쪽도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신천 종합도 신고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대만 가권 지수도 신고가의 모습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추가적인 그런 상승 시도가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혼조세로 좀 출발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시장에 있어서는 사실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뭐 까다롭다고 하면 까다로울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잠깐 좀 지수를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정고점 자릿대를 못 넘었었어요. 올해 연초에 형성돼 있었던 그 자릿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넘어갔죠. 중국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대만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 한국 시장만큼은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유는 여러 가지 좀 이유들은 있을 거예요. 한번 좀 차차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아직까지 이 고점 권역이다, 오버슈팅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물론 일리는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여전히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대기일세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도 정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거래소 시장 쪽을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 정고점 자릿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면 삼성전자 쪽에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돼요.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갭상승 띄워놓고 난 뒤에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 그 위에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2200선을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3분기 때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디램 가격에 있어서의 하락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반기 때는 디램 가격이 이제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가격 하락이 좀 지속이 되고 내년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그 부분들을 해소를 하려면 일단 이번 달 말이죠.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업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향 조정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과연 삼성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얘기를 할지 그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불확실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장도 여전히 뭐 차별화된 흐름들은 좀 나올 거예요.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주도 섹터 내에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부분들일 거예요. 뭐 언테크 쪽,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분들을 필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뭐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 대형주 쪽은 그룹 쪽으로 좀 포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셀트리온 그룹주들, 그런 식으로 좀 주도주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게임주 같은 경우는 HS소프트가 있고요. 그러면 그들 종목군들 혹은 그들 섹터들 쪽에서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2차전지 쪽에서도 못 올라간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못 올라갔던 기업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5G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랐어요.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2분기 실적은 안 좋다라는 건 일단 시장이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된 케이스가 된다라면 차익 매물 일부 좀 나와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IT 쪽의 이 종목군들의 흐름들, 그런 종목군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제 소부장 쪽에 있어서 전략 발표를 좀 했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이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이 그린뉴딜에 대한 부분들 발표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어제 발표된 소재부품 장비 쪽 2.0 전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강점이 있고 미래시장의 선점이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타겟을 설정했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와 바이오 그리고 미래차를 빅3로 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놓고 있는 부분들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노무 쪽입니다. 여기다 또 하나를 추가하게 되면 수소 에너지까지도 좀 놓고 볼 수가 있겠죠. 2차 전지와 수소 전지 같이 놓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 현재의 주도 업종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이러한 섹터들은 주도 섹터로 좀 볼 수가 있다라, 수목으로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부장에 대한 개발이나 생산 역량을 확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거에는 100개의 품목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몇 배가 더 나갔죠. 338개 플러스 알파 품목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전반적으로에 있어서 키우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빅3뿐만 아니라 신산업 쪽이나 첨단 쪽에 있어서의 소부장 품목 쪽도 키울 거고 자동차라든가 전자전기, 패션 3대 업종 품목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상당히 좀 다양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는 여전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좀 수혜주들을 계속적으로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120조 원 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들, 뭐 연대를 하고 협력을 해서 프로젝트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 뭐 참석자들을 좀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나 솔브레인, 미코, 주성엔지니어링 뭐 이런 쪽에 반도체 산업협회 여러 쪽의 기업들과 산업협회 쪽에서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고 협력을 맺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SK 하이닉스에서 120조를 투자한다라는 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참석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긴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 어떤 종목군들이 수혜가 되는지 그 부분들을 아마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전자업계 또 이제 나라 밖에서 해외 사업을 했던 부분들이 국내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전략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내 생산 기반을 견고하게 좀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따라서는 뭐 대덕이라든가 이스테타시스, 신성세타텍스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었어요. 그럼 그 기업들이 유턴 기업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고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시장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는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도 섹터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응을 좀 할 필요성은 있어요. 뭐 어디가 꼭지다, 어디가 고점이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대가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기업들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 뭐 수혜 업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수혜주들을 좀 찾는 방법으로 좀 주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마 그런 종목군들을 찾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계속적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좀 종목을 보고 계신가요? 보니까 지난주에 언급해 주셨던 현대리바트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우선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섹터는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일 판단하기 쉬운 부분이 수급 개선주를 좀 보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했었어요.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고 실적이 좀 좋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었죠. 거기서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한샘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바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는데 국내에만 있는 그런 흐름들이 아니에요. 사실 항상 선진 시장하고 연동된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 건자재나 가구업체들의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신고가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선진 시장에서 반영이 되니까 한국 시장에서도 영향을 좀 받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해외 시장까지도 연동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거기에다 실적까지 좋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분들이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을 좀 보게 되면 LG노텍이 있어요. LG노텍도 거의 뭐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조금 박스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실적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애플 쪽에서도 휴대폰에 대한 판매 대수를 더 늘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혜가 충분히 LG노텍이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여전히 매수 기조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외국인 쪽 매수를 해주고 있고 미거래일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왔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재차 상승 추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LG노텍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부정시 좀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종목은 지누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홍수한 기업인데 저도 홍수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가구업체죠. 한샘하고 이 현대리바트 실적이 좀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면 지누스도 아마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어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매도가 나와도 그렇게 강하게 매도를 나와주진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누스도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눌러줬을 때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7월 10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중국 증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양시장이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2018년 10월 이후로 다시 한번 770선을 회복한 상황이고 오늘도 역시나 코스닥 시장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로 어제 3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다시 한번 힘을 받았는데요. 간밤 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3대 지수 혼조 흐름을 보였지만 나스닥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1%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언택트 업종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 더불어서 이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예상과는 다르게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어제 53,000원이 깨졌는데 오늘 다시 한번 0.57% 상승이 나오면서 53,1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소폭이나마 힘 받네요. 0.48% 상승 흐름 나옵니다. 83,400원대 IT 투톱 종목들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5% 상승 흐름 나옵니다. 74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도 갑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오면서 이제 29만 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오늘도 역시나 1%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호재성 뉴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어제 좀 공시가 나왔었죠.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테바와 1,100억 원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 체결이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역시나 코로나19와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시장에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모두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추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카카오는 오늘 조금 빠지네요.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34만 8천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35만 원대 이탈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급등 흐름을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34만 8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LG화학과 삼성 SDI는 오늘도 갑니다. 삼성 SDI가 LG화학보다 조금 더 강한데 1% 상승을 가져가면서 39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고 LG화학은 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어제 시장에서 좀 들어왔었죠. 1% 가깝게 상승을 가져가고 있네요. 오늘 53만 원대에서 54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현대차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99,300원대 이번 주에 10만 원 터치가 나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이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2,166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772포인트에 오늘 시장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종목들은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시즌 오늘도 갑니다. 3% 넘게 급등을 가져가고 있고 셀트리온결도 역시나 오늘도 가고 있는데 헬스케어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0만 7,60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1% 이상의 강세 흐름으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13만 4,200원대, 어제와 좀 장세가 비슷한 흐름이고요. HLB는 1% 넘게 빠집니다. 8만 7천원대, 그리고 알테오제는 0.68% 하락세로 29만 원대에서 횡보 중입니다. 오늘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만 원대를 뚫어냈네요. 현재 15만 4,6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좀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는데 2분기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실적 시즌이 좀 시작이 된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로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역시나 1위부터 10위까지 어제와 좀 장세가 비슷합니다. 펄어비스 강보합권, 에코프로비엠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 CJENM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네요. 1.7% 하락세 나오고 있고 12만 6천 원대,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1%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고 네, KMW는 6만 3천 원대 이탈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1% 가깝게 빠지면서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장세부터 시작을 해서 시그널까지 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일단 전반적으로 어제 옵션 만기 이제 마무리 잘 끝났고요. 일단 시장은 뭐 문제 없이 일단 박스권 내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뭐 폭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뭐 밀려도 정상인 거고 좀 더 밀려도 정상인 거고 사실 2천만 깨이지 않으면 저는 지금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2천 지지와 2,200의 박스권.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서 2,200을 돌파를 하겠죠. 근데 이미 어제 그저께 이제 흐름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넘어갈 수 있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넘어가지 않아요. 이건 우리나라 시장이 뭐 체력이 약하기보다는 넘어갈 수 있는데 일부러 넘어가지 않는 흐름들. 결국 이제 박스권을 두고 종목들만 돌리면서 매매를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어제 분명히 IT 섹터들이 흐름들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밀리죠. 자, 그러면 이제 IT 섹터들이 이제 끝난 거냐? 아닙니다. IT 섹터들도 조정받으면 당연히 사야 되는데 그동안에서는 2차 전지주들의 이제 강세가 그동안에서 굉장히 강했다면 사실 너무 비싸서 사실 그쪽은 신규 매수를 하기가 좀 엄두가 나질 않아요. 하지만 오히려 조정을 받게 되면 내지는 그쪽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쪽이 또 2차 전지이고 순환매 쪽으로는 장비주라든지 부품주라든지 아니면 폴더블폰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쪽들을 조정받으면 공략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주도 여전히 좋은 흐름들 속에 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공략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 제약주들 흐름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한 섹터가 나쁘다라기보다는 그 섹터 내에서 조정시.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매매가 유리한데 그러니까 매매가 최고예요. 지금은 매매가 최고인데 쫓아가지 말고
조정시 매수를 하자. 그래서 그 섹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강했던 섹터들, 뭐 제약주, 뭐 게임주, 뭐 화장품, 뭐 헬스케어가 됐든 뭐 등등 뭐 IT 품도 마찬가지고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매매로 공략해 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에서 한번 살 수 있는 종목인지 없는지 한번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사실 진흥기업은 좀 전에 이제 뉴스가 한번 나와가지고 급등이 나오는데 급등 낸 상태에서는 쫓아가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GN1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N1 에너지는 자, 이거 일단 매수해도 되는지 이제 질문 주신 건데, 일단은 오늘 좀 밀리죠? 어제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게 최근에서 이제 그린 뉴딜 정책 수혜 기대감이라는 얘기로 강하게 움직여졌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친환경 자연 에너지, 그러니까 지중열을 이용을 해서 건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설물의 냉난방 시스템 설치를 주력으로 하는 이제 사업을 하는데, 아울러서 이제 연료전지 제조업체인 두산 퓨어셀과 MOU를 또 체결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건물용 연료전지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연료전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관련된 이슈가 이제 그린 뉴딜 정책 수혜주 해가지고 이제 한번 움직였던 거예요.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차트도 보면은 이전에 있던 저항 라인 한번 넘겨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이건 손절을 짧게 잡고 단타를 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중장기적으로 버틸라 그러면 조정받을 때마다 손실만 커지니까 그래서 손절 라인을 2,500원을 두고 일단 짧게 목표치는 한 3,000원 정도 보시면서 매매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인콘입니다. 자, 오늘 지수가 흔들리죠? 아주 정상적이에요. 아주 정상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당황하실 필요는 없어요. 종목들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조정받을 때 저점 매수만 잘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인콘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이제 더 갈 건지 혹은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건지 좀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손절 라인은 한 1,000원 정도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차트 바닥에서 이제 이중바닥에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인코는 사실은 뭐 이게 이제 영상 감시 보안 장치라든지 영상 보안 장비라든지 이런 이제 통합 관제 센서를 구축을 하는 이런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난 상황 알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 보게 되면은 최근에 7월 9일이니까 며칠 전이네요, 그렇죠? 어젠가요? 어제에서 뉴스가 KF94 황사 방역용 마스크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제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뉴스 재료빨로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 뉴스빨로 재료빨로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은 쫓아가는 건 굉장히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초보자들은. 하지만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뭐 나쁠 것도 없어요. 1,000원짜리가 깨져버리면 그냥 쿨하게 던져버리면 되고, 안 깨지면 아직까지 세력들이 한 번 더 뛰어 올리고 싶은 양음량의 패턴을 한 번 더 뛰어 올리게 되면 한 번 정도는 더 위로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은 충분히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1,00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시고, 안 깨지는 선에서 지금처럼 어제 쫓아간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거지,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할 것도 없고요. 1,000원 깨지면 던져버리면 되니까 1,000원 안 깨진 선에서 들어갔다가 적당히 먹으면 뭐 3에서 5% 먹으면 바로 팔아버리는 그런 이제 단타적인 매매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뭐 매매로는 다 가능해요. 자, 세 번째 종목은요. 자, 동국 SNC 질문인데요. 마찬가지 이것도 매수를 해도 되는지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한지 질문 주셨는데, 당연히 됩니다. 뭐 강한 종목, 뭐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는 종목 아니라면 다 매매가 됩니다. 대신에 손절은 어떻게? 짧게 둬야 된다는 거. 자, 이제 동국 SNC는 이제 풍력 관련주죠. 그래서 풍력 발전기라든지, 그다음에 윈드타워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풍력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또 말씀을 드렸던 GN1 에너지도 그린 뉴딜 정책 수혜감이었다라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한국판 뉴딜 비슷해요. 어제 발표가 나왔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직접 발표 소식에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이 모두 다 강하게 어제 움직였어요. 유니슨이라든지 태웅이라든지 뭐 상강 MNT라든지 뭐 등등의 풍력 관련주들이 어제 좀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한 5,000원 정도의 손절 라인을 짚고 가면 조금 깊죠, 그렇죠? 여기가 지지라인이에요.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자리고,
5,5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한 번, 두 번은 더 치고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은 있지 않나 해서 단타적인 접근으로 이것도 매매가 가능하다. 대신에 손절은 5,500원, 먹을 때는 하면서 구워 먹으면 매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 시장이 흘러내리는데요. 흘러내리면 또 올라가고, 그리고 좀 더 빠져도 됩니다. 근데 지수는 하루 이틀 정도 오히려 더 빠지게 되면 조정 시 여러분들이 종목들 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이 시간 끝나고 10시부터 11시 방송에서는 이제 실전 매매 정수 시간대에 여러분들한테 늘 바닥에 있는 종목들 얘기해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또 잡아가실 수 있는 시간을 좀 이따가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도 그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예요. 일단 카카오는 그 7월 3일 날 분석을 한번 저한테 의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보유자 영역이니까 이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카카오는 그 국내 대표 언택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문화가 상당히 좀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제 실적, 수치적으로 찍히는 게 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웹툰 자회사 있어요. 미국의 그 웹툰 자회사 그 피코마가 일본에서 높은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그런 이슈도 좀 있고요. 또 하반기에 이 자회사가 진짜 막강합니다. 이 자회사 IPO 이슈도 좀 있어요. 특히나 뭐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게임즈 나올 게 너무 무궁무진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종목은 뭐 기타 또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뭐 쇼핑, 뭐 이커머스 뭐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질문이 이거예요. 오늘 매수해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매수하신 거는 약간의 리스크 요인이 좀 있긴 해요. 모든 게 그 종목 접근하는 그런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종목은 보유자 영역이에요. 사실 지금은. 단지 이거를 매수하신다 하시면 눌림목이 왔을 때, 즉 이제 음봉이 좀 나왔을 때 그때 공략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따라서 지금은 일단 보유자 영역이고 신규 매수는 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눌렸을 때 음봉을 보여줬을 때 그때 진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은 SK입니다. 뭐 일단 SK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SK그룹의 지주사예요. SK그룹의 지주사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SK바이오팜이 좀 상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이 SK도 따라서 좀 많이 그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33만 2천원까지도 고점을 찍었었거든요.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 2분기에는 그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좀 상회할 거란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도 뭐 실트론, SK 실트론 뭐 이런 그 비상장 자회사들 지분 가치가 이제 재부각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SK바이오팜의 그 지분이 한 75% 정도 돼요. 근데 거기 이제 지분 매각을 통해서 한 3조 정도의 현금 확보가 되어 있고 이것을 특별 배당 형식으로 주주한테 이제 환원하겠다 이런 주주 환원책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요. 일단 이 종목은 차트상으로 좀 보셨을 때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요. 왜냐하면 기존에 SK 바이오팜 상장 이슈로 올라간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다만 이제 이분께서는 한 26만 원에 한 10% 정도를 보유 중이셨으니까 제가 봤을 땐 지금 추가 매수 구간에 돌입한 거는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비중을 이렇게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유하셨을 때는 지금부터 뭐 1일 단위로 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모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인텍이에요. 일단 파인텍은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오늘 단타 매수, 단기 매수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일단은 이 종목은 뭐 OLED 관련주예요. 특히 이제 OLED 본딩 장비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상반기에는 좀 안 좋았어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수주가 좀 지연이 됐어요. 그 수주가 좀 지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최근에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폴더블 OLED 그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그 폴더블 폰도 이제 개화될 거고 지금 OLED 시장도 상당히 좀 매출이 좀 늘어난다고 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갈수록 코로나19로 지연된 그런 OLED 본딩 장비 발주가 좀 예상이 되어지고요. 또한 이 종목은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신사업 있잖아요. 이 신사업 2차 전지 쪽으로도 신사업을 시작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제조 장비 부분 그 분야에서도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 종목은 단기보다는 사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단기도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요. 일단 이 종목 단기적인 손절 라인을 먼저 정해드릴까요? 이게요. 손절 라인은 한 1,700원 정도로 짧게 잡을게요. 타이트하게 잡고요. 이 종목은 이 21선은 이탈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일단 매수는 가능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1,800원 지금 현재 보합권 이하에서 좀 눌릴 때 좀 모아가는 전략 괜찮아 보이고요. 이게 반등을 한다면 단기 고점대인 6월 8일 날 고점 1,885원 정도는 단기적인 저항이 될 것이다. 이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2,000원 이상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 2,000원에서 2,200원 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충성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오픈베이스입니다. 오픈베이스 단기 관점에서 매수 시그널 어떤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지금 저점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조금은 다소 떠있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안 관련 시장은 계속적으로 4차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건 방송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다만 장기적인 관점이라도 중간중간에 대응하며 좀 끌고 가는 방향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매물 구간, 상단 매물 구간에서는 기계적으로 수익 실현 대응을 하시고 다시 눌림목이 오면은 다시 재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계속적으로 좀 반복을 하자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면 상당히 이제 4,000원 자리를 넘어주는지가 좀 관건이거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고 매물 1차 매도 구간은 4,000원 정도 일단 목표 구간으로 삼으시고 저 자리에 오면 일부 덜어내셨다가 다음에 다시 하단권에서 다시 노려보는 그런 전략으로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일단은 앞서 살펴봤던 오픈베이스랑 같은 맥락인데 일단은 보안 관련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오픈베이스보다는 움직임이 다소 조금 덜 하긴 한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뭐 대장주는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뭐 그전에는 이제 드림 시큐리티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일단 지금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도 이제 쭉 끌고 가보면 단기적인 목표 구간에 4,000원 정도 삼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4,000원 넘겨주면 4,500원 뭐 저자리까지도 한번 지켜보셔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한샘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한샘은 제가 거의 뭐 6만원, 7만원 저 언저리 자리에서 1시간 동안 이제 한샘에 대해서 좀 종목 분석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일단 다만 지금 매수하신 자리 자체가 굉장히 좀 고점 자리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105,500원
자리에서 10% 보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어제 좀 흔들림이 나오는 구간에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고점 자리이니만큼 매수가 구간 손절 라인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은 좀 관망을 하시고 전일 중간봉 오늘의 저점부 정도 자리 지지해주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저 자리를 이탈하면 일단 던지셨다가 재진입하시는 그런 구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넓게 보더라도 5일선은 지지해주고 이 흐름을 타고 좀 움직이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좀 유동적으로 잘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가신 자리는 눌림 구간, 항상 이게 눌려가는 구간에서 좀 진입을 하시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는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괜찮은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세훈주 강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관련주들도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진양화 매수 시그널 보내주세요라고 좀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진양화 같은 경우가 이미 상한가에 점상으로 좀 잠겨 있는 상황이에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기대감이 좀 커진 거라 보면 되죠. 그래서 오세훈 후보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좀 이슈거리가 좀 터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좋지 않은 모습에서 또 이런 종목은 또 좋게 움직이니까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사실 매수 시그널을 내기에는 좀 애매하긴 해요. 좀 단타의 영역이라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늘 관련주들 써니전자 같은 경우도 좀 급등 나오다가 좀 바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양화학이 지금 현재가를 좀 열어보긴 할 텐데 호가가 아까 1000만주에서 좀 천천히 빠지고 있긴 해요. 아직은 좀 많은 물량이긴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내일 시장에서 월요일날 시장에서 급등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조금 하락이 갑자기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탁드릴 것은 이미 놓친 거예요. 네, 잔치는 끝난 거고요. 잔치를 빼서 죄송합니다. 끝난 거고, 오히려 조금은, 거래가 풀리게 되면은 바로 밀릴 수도 있어요. 잠깐 올랐다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오히려 이제 2분기 실적 장세가 왔고, 어제 뉴욕 증시도 다우는 빠지더라도 나스닥은 기술주 시장은 오르고 있거든요. 국내 증시의 최근에서도 코스닥 시장, 코스피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의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IT 중심으로 해서 종목들을 좀 찾아서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 맞춰서 이쪽 관련보다는 그린 뉴딜 관련된 정책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GS인데요. 지금 매수 시그널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오늘 출발 좋았는데, 다 좀 밀린 상황이에요. 역시나 좀 이슈몰이를 좀 하고 있는데요. 2분기 성장성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포인트 보더라도 사실 2분기 실적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부탁드릴 게 뭐냐면 매출에 대한 포인트도 괜찮고 영업이익도 괜찮은데 이 종목이 바닥 포인트에서 좀 올라가는지 여기로 좀 더 체크하게 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봤을 때는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이제 이 윗골이 다는 모습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일 시장에서 상승 주면은 이게 월요일 시장에서 반등 포인트 나와주면서 한 1,450원 이상으로 올려치는 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를 좀 보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성장성은 괜찮고 바닥에서 올려칠 때 모습에서 수급적인 포인트도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 수급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매수 들어가실 때는 이 라인에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술적인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한 1,320원, 1,330원, 340원 부근에서 매수 접근을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은 열어봐도 역시나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외인이 계속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기관들이 들어오기도 사실 힘들어요. 시총 자체가 원체 작습니다. 시총이 407억 원 정도 현재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실적에서 보자면 영업이익도 더불어서 2분기, 3분기, 4분기 좋은 실적이 나온다면 굉장히 저평가 영역으로는 갈 수 있어요.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조금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따라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매수 대응하실 때는 하단 라인을 잘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인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라인을 그은 거군요. 5월 달부터 해서 나왔던 하단 라인들 4월 달에 올려치면서 이때는 이제 코로나 이슈가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빼고요. 그리고 6월 달에 보였던 이 하단 라인들 그리고 7월 초에 보였던 이 하단 라인을 지키면서 가거든요. 가격 자체가 한 1,310원, 20원 정도 되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매수 대응하셔야 돼요. 그 윗라인 자체가 지금 보면은 5월달, 6월달 보여줬던 이 고점 라인들, 이 라인 자체 한 1,400, 한 70원, 80원, 50원 이 라인에서는 매도가 나왔거든요. 벌써 세 번째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W자 패턴 자체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라인을 좀 기대하신다면은 상승을 보신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따라가는 건 아니고 동그라미 크게 쳐드릴게요. 이 라인에서 보셔야 돼요. 1,300, 한 20원, 25원 라인에서 보셔야지만 안정적인 대응하실 수 있다. 실적은 8월에 발표합니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꼭 그렇게 대응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프리엠스입니다. 프리엠스가 오늘 굉장히 또 좋은 모습으로 올려치고 있어요. 상승을 좀 주고 있고요. 5%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좀 굉장히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 역시나 조금 정치 좀 테마성 이슈를 살짝은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장주로서 좀 모습을 보일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어떻게 될까요? 더 갈까요? 이재명 관련주로서 많이 엮여있긴 한데 더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건설 중장비 관련주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하나 좀 아쉬운 점은 우선은 거래량 급등 나오면서 어제 거래량 안 나왔어요. 목요일날. 근데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올려치고 있는 모습이라 차트는 현재 굉장히 좀 좋긴 해요. 나쁘진 않아요. 나쁜 차트는 아니고 단기 전략을 취할 때 굉장히 좀 좋은 차트는 맞아요. 근데 다만 불안한 것은 장 초반에 이슈 맞춰서 급등한 이후에 좀 밀렸거든요. 이런 종목은 좀 사실 분봉 대응을 해봐야 돼요. 바닥 라인이 현재 7,300원 라인으로 잡히면서 크게 밀리진 않고 있습니다. 더 갈 수가 있는데 현재 살짝 보이시는 게 여기 이 초반에 나왔던 윗꼬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현재 7,600원 이로 밀집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대 보시면은 7,600원 이로 지금 올려치지 못하고 약간 조금 분봉상에 밀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판단하긴 이르지만 약간의 좀 7,600원 위로의 매도세가 지금 현재로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간대 자체가 매도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 흐름으로 볼 때도 약간 따라가긴 약간 애매한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닥 라인에서 보자면 한 7,300원 정도 라인을 맞춰본다면은 이때는 또 매수가 굉장히 조금 강하게 들어와요. 근데 실적에 대해서는 썩 좋진 않아요. 실적 자체가 1분기 적자, 작년도 적자 해서 썩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실적만 보기에는 힘들고 그냥 정치성 테마 관련해서 좀 많이 튀는 건데 역시나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릴 라인은 만약에 나는 정말 사고 싶어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7,300원 라인인데 이 라인도 사실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다시 일봉으로 넘어가서 7,300원 라인 깨고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그 어제 나왔던 저점 라인에 대한 또 라인 자체가 새로운 또 손절가 라인과 매수 라인으로 잡힐 수가 있어요. 한 7,100원, 200원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포인트는 이거예요. 차트적인 흐름으로는 거래량과 비교해보면 나쁘진 않은데 사실 지금 현 구간대 9시 반 넘어가는데 음봉 그리면 안 되거든요. 양봉 그려주면서 7,500원 위에 있어줘야지 그래도 상승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봉상으로 올려치는 모습 나오려면은 7,300원 아래까지 깨졌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대응을 하실 때 7,300원 정도 부근에 오면 나쁘진 않겠다 생각을 하시되 다만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7,500원 정도 위로 올려치는 모습 나올 때는 일부 조금 매수 들어가시고 그게 아니라 밀릴 때는 7,300원 아래서 보시다가 대반등 나올 때 이런 라인 활용하셔서 다시 한번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한 접근보다는 조금 천천히 느긋하게 대응하시고 좀 정치 테마주들이 좀 많긴 한데 오늘 질문들이 너무 이쪽 보지 마시고요. 2분기 어닝 시즌 맞춰서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그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네, 먼저 이주연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서현은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데 12% 넘게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터치가 된 종목이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YBM넷,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은 40%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은 66%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주연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 며칠 전에 추천을 해주셨던 데이터 솔루션이 어제 보니까 오후 2시경쯤에 이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역시나 오늘도 추가 상승 중입니다. 이 종목 지금 좀 매도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부터는 데이터 솔루션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고점까지는 한국판 뉴딜 대장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심증은 제가 봤을 때 10,000원까지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제 호가창상에서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익을 챙기시고 뭐 보유하신 비중의 한 10% 정도, 그 정도 가지고 계시면서 익절가 잡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신고가에 매물대가 없는 그런 상승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까지 올라갈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그 상승세를 봤을 때 익절가를 한 9,300원 정도, 9,400원 정도 잡고 간다면 한 10,000원 정도를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위원님께서 주시는 종목들은 좀 장세와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종근당 바이오라는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종근당 홀딩스의 자회사인데 종근당 홀딩스가 한 37.3%의 지분을 보유 중이고요. 종근당으로부터 이제 원료의학 사업 부분이 분할돼서 나온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항생제 및 면역 억제제 등 이제 이런 원료의약품 생산 및 완제품을 수출하고 국내 공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번에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종근당의 이제 혈액 항응고제 및 이제 급성 췌장염 치료제인 나파벨탄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이제 임상 이상 시험을 진행한다고 지난달쯤에 밝혔는데 이 나파벨탄이 나파모스타트 성분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요 관련주로 이제 좀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이고요.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서서 한번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슈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현재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데요. 조정이 여기서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으나 41,000원 밑으로 공략을 해본다고 하면 추후 한 달 이내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풍 제약부터 해가지고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제 관련 섹터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우상량의 매물대가 없는 신고가 관련 종목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4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유니언 머트리얼즈는 16% 이상의 수익권, 그리고 에로티베쿰은 31%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뉴파워 플라즈마는 30%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에서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파란불이지만 현재는 10만 원대를 상회하면서 이미 목표가를 상회한 종목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도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만 전문위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이 하나 머트리얼즈가 목표가 네. 25,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좀 매도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목표가는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단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매도 차익 실현하시고요. 나머지 일부는 좀 더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매수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는 그 MC넥스라는 종목을 준비했어요. 특히 이 종목은 그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도 전문 업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에 그 주요 고객사가 그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으로 있어요. 따라서 매출은 상당히 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좀 뉴스가 나왔는데 머스크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5단계에 올해 안에 이제 접근할 것이다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종목이 아니고 중기적으로 좀 끌고 가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은 손절 라인은요 31,5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한 4만 원 정도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중기적으로요 볼 수 있겠고, 매수가는 한 33,100원 또는 이제 33,500원 그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모아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C넥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